저도 손님으로만 가봤지 이제 주인으로서 여기를 관리한 적은 처음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2박 3일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이제 여러 공간을 보는 거죠. 네. 꼼꼼하게 보면서 아 이거 바닥이 왜 이렇게 돼 있지? 돗자리 같은 거 이거 뭐지? 그런 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밖에 못 나가고 나는 여기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돗자리 뭐지? 뭐 그다음에 국화 뭐지? 이런저런 시스템들이 도대체 이거 뭐지를 계속 생각하고 아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때 이제 뭔가 손님들이 왔을 때 이 공간이다라는 걸 이제 티를 내기 위해서 이런 돗자리 같은 거 깔았던 문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추측이에요. 그거를 그냥 지금도 따와서 그냥 이 공간에 돗자리를 깔아놓는 건가 보다. 근데 이거 돗자리가 너무 딱딱하고 절하는 사람들이 무릎이 너무 아픈데 맞아요. 이걸 그냥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들고 저도 절을 계속 했는데요. 하다가 보니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면서 이제 돗자리에 관한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손님이 잠깐 없는 시간에 너무 음악이 듣고 싶은데 음악을 트는 공간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집을 이렇게 화장실 다니면서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다 조용하고 뭐 우는 소리나 뭐 이런 소리들만 나지 음악이 없길래 어떤 공간이든 음악이 있으면 전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 옆에 있는 형부한테 음악 틀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고 형부는 모르겠어. 이런 대답을 하면서 그래서 작게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틀었다가 또 뭐 손님이 많고 좀 정신없는 거 들으면 껐다가 막 이러기도 하고 너무 거기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저희는 그 조문 가서 그냥 튼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회원들 조문에 가서요? 손님으로 가서? 그러니까 상주가 아니니까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진상을 떨 수 있다는 느낌이 잠시 들기도 떨고 하는데. 나가면 네네 되니까요? 저희는 가니까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이제 계실 때 그래서 진상을 떠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회원분들이 막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완전히 모든 걸 할 수 없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러면 저희가 보고 그 디테일을 보고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그 슬픈 와중에 저희의 진상으로 혹은 그런 어떤 정의의 액션으로 그냥 그 순간 잠깐이라도 마음이 좀 풀리셨으면 하는 느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때 조문 가서는 그 돌아가신 선생님과 의미가 깊었던 음악을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노래를 틀었어요. 크게. 그래서 컵 같은 데 이렇게 받쳐가지고 최대한 소리가 크게 나라 이렇게 해서 노래를 틀었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조용히 이렇게 말소리 잦아들면서 그걸 다 같이 들었던 순간이 있거든요. 아, 좋네요. 네, 그게 그날의 어떤 제일 그 사람에게 했던 추모의 어떤 깊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상주가 쉴 공간이 없는 이유로 그냥 거기 가만히 계속 있어야 되니까 방 하나가 있긴 한데 너무 작고 거기는 엄마 아빠가 누워 있어서 제가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빈소 안에 하염없이 있으면서 돗자리 봤다가 뭐 꽃 봤다가 강아지 사진 봤다가 하다가 어떻게 해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이 공간이. 근데 저희 언니는 되게 화려한 공주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이게 이렇게 못생긴 데서 이 일생에 한 번 있는 행사를 치르는 거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에 약간 손님이 끊기는 새벽 뭐 2, 3시쯤에 형부가 집에 한번 갔다 오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부랑 같이 집에 갔다가 저희 언니는 집에서 죽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치울 겸 뭐 부모님들이나 이제 나중에 집을 보러 오셨을 때를 대비해서 집을 좀 치울 겸 해서 갔는데 간 김에 좀 언니가 좋아하는 예쁜
물건이나 옷이나 그런 꾸밀 거리들, 뭐 책, 일기장 이런 것들을 좀 챙기고 와서 그거를 좀 놓고 손님들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이 공간이 언니가 느껴질 만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뭘 막 많이 챙겨 왔었어요. 그거를 이제 이전에 그 언니 장례식보다 한 1년 전에 치렀던 친구 장례식에서는 그런 걸 전혀 하지를 못했거든요. 친구는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 계속 생명의 그 기운이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주변 친구들도 같이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앨범 같은 걸 만들고 있었어요. 사진을 모아서 인화해가지고 같이 재미있게 놀았던 추억들이나 이런저런 사진들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갔는데 그거를 꺼내지 못하게 제지를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친구가 퀴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근데 그거를 생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원가족과의 문제가 있었고 그걸로 힘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만큼은 그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손님들이 많이 대부분인 퀴어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걸 같이 그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바람에 마지막까지도 말 못하는 게 있고 보여주지 못하는 게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친구 장례식에서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방명록이랑 그 돈 봉투 받아서 네. 넣는 그거를 담당했었는데 그 책상 손님들이 오는 그 카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위에가 테이블처럼 돼 있고 사람이 앉아 있고 이 안쪽으로 이제 책상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저만의 장례 공간을 차렸어요. 그래서 되게 조그만한 장례식장을 그 책상 안에서 차려놓고 막 영화에 나오면 그 조그만한 사람들 사는 막 라커룸을 열면 거기에 세 개가 들어있고 그런 영화 장면들처럼 네. 그 책상 그 밑에다가 작은 장례 공간을 만들고 그때 그 친구가 자기 동성 파트너랑 찍은 뭐 사진들이랑 꽃이랑 뭐 이런 것들을 놓고 혼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느낌으로 여기 그 안을 보면서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이 고인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장식을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언니분이 또 댄서였다 보니까 네네. 언니 친구분들이 또 같이 장례식장에서 춤도 추고 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그 예정돼 있던 10월이 아니라 그 12월 15일 크리스마스 그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상 같은 것도 집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형구랑 집에 한번 갔다 와서 그 빈소를 조금 예쁘게 꾸미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더니 언니들이 한 번 더 집에 갔다가 집에서 또 뭘 온갖 의상이랑 뭘 싸들고 와가지고 더 많이 예쁘게 꾸며줬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가 보니까 음악은 왜 틀면 안 되지? 왜 춤추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언니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좀 했어요. 언니들이 계속 같이 이 댄스팀을 오래 했으니까 꼭 춤을 추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런 거나 아유 이렇게 언니들이 그랬다가 아주 마지막 날 발인 전에 네. 밤새는 시간에 새벽 한 4시쯤에 언니들이 소주를 막 병으로 마시더니 그냥 가자 이런 느낌이 됐어가지고 그때 추는 거였어요. 원래는 됐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고사를 했었거든요.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난리였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좋고 다 좋았는데 어쨌든 그 빈소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고 뭐 춤을 추거나 음악 소리가 나는 집이 없잖아요. 옆집이 많은데 근데 이제 좀 음악을 틀고 이렇게 하니까 옆집에서 나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 병원에서도 직원이 내려와서 항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뭔가 적대심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4분 정도만 시끄럽게 하겠다. 보이는 친구들이 댄스 팀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만 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걸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어요. 이렇게 찍고 있는데 4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옆에서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아. 찍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걸 스테디하게 스테디캠을 가야 되잖아요. 중요하니까 네. 이 자료도. 그래서 이거 스테디하게 찍는데 옆에서 음악 줄이세요 뭐. 음악 계속 어차피 4분 있으면 끝나는데 막 뭐라고 하시길래 그 제가 이제 뭐 SNS나 올린 데는 언니들이 춤을 추는 딱 그 장면만 있지만 실제 상황은 어땠냐면 그 춤이 끝나자마자 그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한테 막 4분만 하고 있어요! 그걸 못 기다려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막 고성 방가가 난리였어요. 그래서 뭐 옆에 집 사람들도 화가 나고 직원도 막 화를 내고 저는 막 소리 지른다고 막 계속 소리 꽥꽥 지르고 있고 근데 뭐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엄청난 스펙타클이 난리 법석이었어. 아름다운 부분만 제가 올립니다. 마지막 날 하시길 잘하셨네요. 그러게요. 진짜 새로운 내용의 장례식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 여성의 전화의 장은 또 어떤 내용이었을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맨날 어디든 다른 장례식장에 가면 그 앞에 상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네네.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판에 이제 이랑님 표현을 빌자면 이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 네네. 이름이 거기 다 써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상주 누구고 뭐 그리고 가족 관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르면 저희는 이문자 선생님의 그 안내판에 들어가기 참 곤란한 거예요. 상주 한국 여성의 전화라고 안 써져요? 이문자 선생님이 이제 다른 일가 친척들 이름도 있고 저희 이름도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막 이제 저희 연륜이 있으신 선생님께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거기를 가가지고 막 궁둥이를 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저희가 또 뛰어가서 복도 가서 보고 몇 번의 조율 과정을 거쳐서 자매로 표기했어요. 자매 한국 여성의 전화 그렇군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안내판은 좀 특이하게 상주가 아예 표현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보통 상주를 쓰게 돼 있는데 그것도 좀 특이했는데 자매형 뭐 이런 거 골라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항목이 있고 또 대분류, 소분류 막 이런 게 있는 그래서 거예요?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 텍스트가 또 한국 여성의 전화 사람 이름 치면 너무 길어가지고.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약간 프로그래밍과의 어떤 결투 끝에 자매로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땐 참 뭉클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이문자 선생님 그와의 어떤 관계를 좀 잘 보여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상주가 몇 명까지 되는가요? 그거 궁금하네요. 그게 주관하는 사람이어서 한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같이 치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뭐 어. 대장은 한 명 이런 식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같이 치르는 사람들이 이제 상제라고 하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저랑 형부랑 제 남동생이 셋이 다 완장을 찼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이거는 내 총괄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완장은 셋이서 차고 있었어요. 맞아요. 개 중에 뭐 총대장이 또 있기도 하고 그 왜 장례식장 상조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오면서 눈치를 이렇게 봐서 이 자리에 총괄은 저 사람이구나 모두가 상복을 입고 있어도 그 네네.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애초에 그 완장차는 그 시간을 저만 안 지켰기 때문에 남동생이랑 형부는 뭐 무슨 절차가 끝난 뒤에 완장을 찾고 저는 그냥 첫날부터 완장을 차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의 감각으로는 나만 상주다.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죠. 그리고 또 한국 여성의 전화 장 추모식 때 되게 뜻깊은 프로그램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장 외에 추모식이요? 했어요. 장 중에. 그 뒤에도 좀 다른 세레모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미 판도 있고 네. 여기 선생님들 계속 손님들이 오고 계시니까
그 장례 절차 안에서 해결 안 되는 이랑님이 이제 여러 디테일을 더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문정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좀 더 많이 나누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너무 든 거죠. 그래서 둘째 날에 추모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모식을 하는데 뭐 절차는 그냥 통상 그러하듯이 뭐 저희 회원이나 뭐 평소에 이제 쉼터장이나 하셨을 때 만났던 관계했던 피해 당사자들이나 또 동료 활동가들의 이런 추모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어디에서 했어요, 공간은? 거기에서 했어요. 빈소에서 네. 했어요? 그러면은 근데 빈소가 좁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해요? 그래서 뭐 또 그 와중에 또 활동가로서 뭐 빔 놓고 뭐 또 음향 좋아야 되니까 음향 놓고 뭐 또 그냥 있으면 안 돼. 현수막 놓고 뭐 그렇지만 오늘 몇 명이 오실 건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도 막 그렇게 이제 난리를 쳐서 그 연결식을 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해 놓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하던데 저희는 그냥 그 빈소에서 진행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온라인을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분들 추도사를 또 같이 하고 우와, 그 짧은 시간에 온라인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대단하다. 한국 여성의 전화 장이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니까 좀 또 됐나 봐요. 맞아요. 또 저희는 하나의 성주지만 또 여러 명이니까 네. 함께 그런 거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래서 그때 고의연을 이문정 선생님을 여성의 전화에서 해드렸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 회원이신 김현 시인님의 자작 시를 써오셨어요. 그때가 근데 고의연 때 지어서 낭송한 시였는데 그 장례식의 추모시로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어나는 어떤 인문들이나 삶의 과정들을 함께 다정하게 나누는 어떤 우정에 대한 헌정시였는데 네. 그날 보내드리는 자리에서도 매우 오. 좋았던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이렇게 보통 뭔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이고 싶다라는 얘기를 평소에 안 나누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냥 언니의 취향을 뭐 상상하면서 어울릴 만한 곳으로 꾸민 거지만 그게 언니가 원하는 모습일지는 또 모르는 상황인 거고 장례를 치를지 말지조차도 의논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의논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몇 번의 그 가까운 사람들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 이렇게 시를 읊는다든지 뭐 공연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그런 것들도 사전에 준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막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고인이 생전에 뭐 목소리나 뭐 혹은 유필이나 이런 걸로 남겨두시면 그게 또 힘이 오히려 센 면도 있더라고요. 또 고인이 생전에 그렇게 하라고 원하셨는데요?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랬고 저희가 그 이문정 선생님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상영도 했어요? 네, 조금 같이 보면서 그 선생님이 평소 살아오신 생활 태도가 너무 보이면서 그 시간을 활동가로서 열심히 살아오신 게 느껴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다 같이 웃기도 하면서 울기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감정도 같이 나누었고 그래서 추모식 하기를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러네요. 문화적으로 예를 들면 그냥 친구들끼리도 뭐 관혼상제가 중요하다면 어떤 결혼식에서 어떤 걸 입고 싶어라든지 뭐 결혼식에서 뭐 하고 싶어 이런 얘기는 되게 가볍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얼마든지 밥 먹으면서 할 수 있지만 나 장례식에서 나 이런 걸 하고 싶어라는 말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힌트라도 있었으면 저도 뭐 친구가 죽었을 때나 언니가 죽었을 때 그걸 힌트 삼아서 더 디테일하게 꾸밀 수 있을 텐데 그런 문화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걸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자신이 없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일단은 너무 막 할 게 많고 당장 손님들이 오고 너무 급하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절차가 있고 하니까 그 안에서 어찌됐던 나도 불편하지 않은 나도 좀 괜찮은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게 움직였지만 힌트가 너무 없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계속 꺼내는 걸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죽음 뭐 신 뭐 아마겟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 누구나 죽음은 맞이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엄숙하게만 다뤄지다 보니까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직면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애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눈물과 슬픔과 그런 것만으로도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1강 때도 나온 얘기지만 장례식장에서 화투를 치면서 웃고 떠들거나 그런 것도 일종의 위로와 애도의 한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랑님께서도 이제 언니의 죽음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글도 쓰시고 그러셨는데 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어떤 태도로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신 게 있으실까요? 밥 먹듯이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언니의 그 현재 목소리를 듣거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 됐지만 그 사람의 생전에 한 39년치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쌓여 있으니까 그 이후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재료들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갖고 살고 싶기 때문에 장례식에서도 손님들이 왔을 때 언니를 더 기억나게 할 만한 물건들을 놓는 것처럼 저도 지금 집에 언니의 그 재단 같은 게 있거든요. 재단이라고 해야 되나? 공주 침대인데요. 뭔가 어쨌든 물성이 있는 기억 공간이 있었으면 싶어가지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재난이나 그런 비극이 있었던 곳에 기념관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런 기억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 집에 이제 거실에 재단 같은 걸 놓고 싶었는데 또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다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니 취향도 내 취향도 아닐 것 같아서 저는 언니를 항상 공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주 침대 같은 거가 있으면 귀엽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트에 가서 그 인형 코너에 가가지고 이렇게 공주 집이나 침대 같은 거 있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침대만 팔더라고요. 핑크핑크한 레이스가 커튼이 막 달린 하나도 안 비싼 거예요. 그리고 되게 저렴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너무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걸 사서 거기에 언니가 막 액세서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액세서리 수백 수천 개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끼고 있던 피어싱이나 반지나 이런 것들을 놓고 사진 같은 거 놓고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놨어요. 인형 같은 거 많이 올려놓고 언니가 평소에 쓰는 액세서리, 향수, 그다음에 인형 이런 것들 꾸며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가끔 말도 걸기도 하고 언니 현재 목소리가 신체랑 목소리가 없다고 해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보고 제가 붙여놓은 사진이 햇빛에 바랬는지 어쨌는지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사진이 점점 흐려지지? 그러면 이거 언니가 가고 싶다는 건가? 떠날 거야?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그런 걸 연결해 나가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이문정 선생님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생전에 쓰시던 안경하고 사진하고. 네. 사진 점점 흐려지나요?
빛이 안 흐려져요? 들어가지고 안 흐려졌어요. 안 흐려져요? 빛 문제인 걸로. 아, 저 거실에 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데. 여튼 그러게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저희가 새롭게 생각하는 상상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장르 문화나 성평등한 장르 문화의 어떤 중요한